안녕하세요. 삼형제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2018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심리,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딜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저로서 알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온갖 것을 다 찾아보고 궁금한 것도 한번 봐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괴로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꼭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계속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 몇 년 지나서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경험이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부분을 다른 분에게도 얘기해보고 싶다 해서 그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 채널은 이제 다른 채널이에요. 굉장히 깊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이나 심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좀 안타까울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해결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막 이렇게 이런 좋은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잘 들어드리고 그냥 넌지시 얘기하고 공감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일반적으로 심리나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자기 마음을 잘 다루면서 살면 행복하겠다. 그리고 아이들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 다 커서 굉장히 삶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마음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관한 그 공부들, 마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총 4가지로 나눠봤거든요. 큰 카테고리는 4가지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자신의 마음 치유, 또는 아이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PPT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봐주시길 바랄게요. 여기 봐보면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봤어요. 자, 맨 처음에 마음 보기, 마음 알아주기, 마음 비우기, 마음 채우기. 이렇게 4가지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에 대해서는 요 4가지만 알면 딱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마음 보기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마음 보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활을 할 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내가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로서 마음을 보는 걸 마음보기라고 해요. 마음을 보는 것만으로 마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제3자가 돼서 바라보는 것으로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보기가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게 뭐냐면요. 내가 굉장히 화나는 상황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화나고 분노하는 상황에서는 내 마음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경험이 떠오를 때, 주부님들은 뭐 이렇게 남편이 서운하게 했을 때가 딱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살피는 거예요. 아, 내가 서러웠었구나, 속상했었구나,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조금 서글펐었구나, 라는 생각을 내가 알아차려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내 마음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 평온하구나 또 알 수 있고, 평온한 상태에서 마음이 또 슬며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또 알아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꺼내기 싫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꺼내기 싫은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꺼내봐서 그거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내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보기는 이렇게 네 가지고, 다섯 번째는 내가 마음 보기를 다 하면 이 1, 2, 3, 4의 그런 경우나 상황들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본인이 본인 스스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 알아주기. 그러니까 마음 보기하고 마음 알아주기는 같이 하면 좋은데 같이 안 되면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마음 알아주기. 마음 알아주기는 기본적으로 1번이에요.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 진짜 많이 해주거든요.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어떤 상황을 우리가 딱 당했을 때, 처했을 때, 아, 그랬구나.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던 거,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그리고 특정 경험이 떠오를 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주부님들이 남편한테 서운했던 그런 느낌이 딱 든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럴 수 있어.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평온한 상태에서 내가 아무런 것도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 평온한 상태에서 아, 내 마음이 이러이러하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 평온한 상태에서 뭐가 또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 이런 마음이 아직도 있구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알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꺼내기 싫은 마음 꺼내기. 내가 정말 꺼내기 싫은 마음을 꺼내면서 아, 너가 진짜 이렇게 깊은 분노와 화가 있었구나. 그럴 만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알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2번에서 5번의 것을 다 하고 나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본인 스스로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보기하고 마음 알아주기는 좀 쉽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설명을 아직 안 했는데 감정의 기본 척도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라고 계세요. 그분이 놓아버림이란 책에서 감정의 기본 척도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수치심, 죄책감, 무의욕, 비탄, 공포, 욕망, 분노, 자부심, 용기, 중립, 자발성, 받아들임, 이성, 사랑, 환희, 평화예요. 수치심부터 그 위로 갈수록 뭔가 이게 뭔가 큰 느낌, 화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그 다음에 특정 경험이 떠오를 때, 그리고 평온한 상태에서 또 꺼내기 싫은 그 마음들을 꺼내면서 내가 이러한 감정들 중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자기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의 이름표가 붙여지기 힘들다 싶으면 굳이 붙이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짜증이나 화가 나, 너무 화가 나.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냥 이 정도로 나는 생각이 드는구나 하시지, 또 너무 막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는 뭐 수치심인 것 같다. 이거는 뭐 공포네. 이 정도로 하시고, 내가 이름표를 붙이기 좀 힘들다. 그렇게 하려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굳이 그냥
이거 좀 화나네, 짜증나네, 뭐 이 정도만 붙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음 비우기거든요. 이런 마음을 알아주면은 이제 준비 자세가 된 거예요. 마음 비우기는 뭐냐면요. 내 마음이 원래는 텅 비어 있어요. 우리는 원래 텅 비어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나쁜 말을 해도 나쁜 말인지 모르잖아요. 갓난아기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생활을 하게 되면서, 삶을 살게 되면서 그런 마음을 내가 쌓고 살았던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피해자 포지션에서 나를 공격한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들이.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그게 없었던 생각들이거든요. 마음들이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후천적으로 생겨난 게 요런 마음이라면 그 마음 자체도 비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마음 비우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텅 비었다라는 게 확 와닿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물리에서도 사실은 원자는 텅 비어 있는 구조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자면 원자핵이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원자핵이 있다면 전자는 저기 수도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본디 우리는 텅 비어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 비우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써봤던 방법들을 한번 여기 열거해 보았습니다. 맨 처음에 블랙홀. 그러니까 블랙홀을 생각을 하셔서 그 블랙홀 안에 내 마음들, 분노들, 장면들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선. 풍선은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걸 풍선 형태로 만들어서 띄우는 거죠. 멀리 가 이렇게. 그리고 강물. 강물도 블랙홀과 비슷해요. 강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황이나 내 감정들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쓰지 않았는데 구름도 있거든요. 구름에 내 감정이나 상황들 그런 것들을 후 하면서 구름을 탁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내기 기법인데 이건 세도나 메서드라는 책에 나와 있거든요. 흘려보내기는 그런 감정들이나 상황들을 특히나 감정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놓아버림 책에 나와 있는 놓아버림. 놓아버림 책에 나와 있는 놓아버림은 이렇게 몸 반응이 있잖아요. 어떤 감정이 딱 일면 몸 반응이 확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위축되고 응축되는 그런 그 몸 반응이 딱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럴 수 있어 하고 후 하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호흡과 함께 하면 굉장히 쉽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 비우기는 이번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특정한 그 경계적인 상황이 있거든요. 그 분노하는 상황, 화내는 상황. 특히 그 어머님들은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특히나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래서 마음 보기, 마음 알아주기를 하고 마음을 비워주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특정 경험이 떠오를 때 남편이 나를 되게 서운하게 하고 속상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를 때 그 마음들, 그 상황들을 뭐 블랙홀이나 강물이나 그런데 톡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흘려보내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 상태가 아닐 때 평온한 상태에서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평온한 마음조차도 흘려보낼 수 있고 또 평온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도 흘려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꺼내기 싫은 마음 꺼내기. 이게 진짜 하기 힘든데요. 꺼내기 싫은 마음을 꺼내서 그때의 상황, 마음들을 여러 가지 기법에 의해서 비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6번부터 10번은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이라고 딱 이렇게 그 중간을 취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워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써보았습니다.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떠올려서 그것을 비우는 작업을 하고요. 내가 하기 좋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기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비우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도
이제 비우는 거죠. 저는 저희 첫째가 너무 힘들고 싫었거든요. 뭐 좋지만 싫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많이 비우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정말 순수하게 그 정말 사랑으로서 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말을 잘 듣는 둘째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조건에 의해서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게 돼요. 마음을 비우게 되면. 예, 또 그것도 이렇게 비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상황, 어떤 상황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상황 자체도 비우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은 나의 어떠한 특성들, 나는 머리가 짧다, 나는 눈썹이 진하다, 뭐 나는 말랐다, 나는 키가 작다, 이런 모든 것들도 한 번씩 비워보시면 그 나에 대한 개념도 그 편중돼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번은 2번부터 11번까지 한 다음에 나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 변화를 관찰해 보실 수 있어요. 좀 재밌거든요. 이걸 해보시면. 그러면 아, 이게 다 내 마음에서 기인했구나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채우기가 있어요. 내가 여기 마음 비우기에서 마음을 많이 비웠잖아요. 그러면 채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 채우기는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니까 적어봤어요. 기독교에서 시크릿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해졌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서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딸을 낳고 싶어서 시크릿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3명이 됐어요. 그래서 아, 나는 시크릿이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 비우기를 많이 해서 마음이 텅 비워진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시크릿이 잘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많이 남아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이 많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져요. 그리고 동시성도 많이 보게 되고요. 예. 그래서 마음 채우기는 끌어당김 시크릿 방법을 이용을 할 거예요. 끌어당김 시크릿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상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2번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잘 돼요. 왜냐하면 그 어른보다 이런 마음의 쌓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채워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기 좋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재행무상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를 하고 싶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데 저는 항상 얘기해 주거든요. 너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때그때마다 공부할 때 느낌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이해가 됐는지.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기꺼이 하게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게 하기.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세상에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전에 없진 않았겠죠. 근데 아,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럴만 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치유를 많이 하니까 싫어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언제든지 내 마음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싫어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는 그 형제 자매를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럼 본인이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을 아이한테 충분히 설명해주고, 싫어하는, 지금은 싫어하지만 좋아할 수도 있어. 좋아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마음 채우기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5번. 평범한 삶의 감사함을 채우기.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 에너지가 높고 이런 마음에 대해서 그 비우기를 많이 한 사람들은 항상 그냥 저절로 감사하고 사랑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우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세상의 감사함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근데 비우기를 하고 나서 그 나의 평범한 삶에서 감사한 것들을 하나둘씩 생각하게 된다면 아이도
그 생활의 감사함을 느끼고 엄마도 어른도 생활의 감사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어른 버전으로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아이들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 비슷하니까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이들 버전은 제가 그 꺼내기 싫은 걸 꺼내서 생각해 보기는 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사실은 그걸 뭐 꺼낼 것도 없을 뿐더러 꺼내기 싫어할 거거든요. 근데 그 굳이 꺼내서 뭐 이렇게 하기는 아이들에게 너무 고문 같아서 그거는 하지 않고 그냥 그 어떤 상황이나 경험이나 또 평온한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을 보고 또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변화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비우는 거는 똑같아요. 그 블랙홀이나 풍선, 강물, 흘려보내기, 놓아버림 또는 구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래서 제로 상태, 영의 상태를 되도록이면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 채우기. 아이들은 마음 채우기가 잘 돼요. 왜냐면 많이 쌓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원하는 인생, 원하는 방향으로 살 수 있게끔 어른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그 평범한 삶에서 감사함을 채우면서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기꺼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마음 채우기 방법까지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감정의 기본 척도는 제가 아이들 기준으로 했을 땐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으로 그러니까 수치심, 죄책감, 무욕, 공포, 욕망, 분노, 자부심, 용기, 자발성, 받아들임, 사랑 요 부분에서 너의 감정은 어떤 것이었어?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아이는 사실 이거를 이거야 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냥 화나,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그걸 받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의 감정을 나눌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표현한 대로 부모님들은 그걸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또 마음에 관한 동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제가 찍어 볼 거고 또 여러분도 이 부분을 다 따라오시면 마음 치유가 저절로 되실 것이고 이것을 아이에게 적용시켜 보시면 아이도 분명히 저희보다 분명히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삼형제를 키우는 엄마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저에게 채팅으로 여쭤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